안녕하세요, 토지PM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토지PM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앞으로 2000명, 5000명, 만명, 10만명까지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 어딘지 다들 아시죠? 네,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 원산면 일대와 또 그 배후 수혜지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 수혜지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용인시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신갈 나들목에서 만나는 부근 개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용인 플랫폼 시티, 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3기 신도시의 최강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이 지역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용인시에서도 이번 2020년에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용인 플랫폼 시티를 계획에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소식지를 전했습니다. 그만큼 2020년에 용인시에서 밀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제가 작년에 이 용인 플랫폼 시티 범위 안에 있는 물건을 법인에 낙찰받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플랫폼 시티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 텐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이 경매 물건을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용인 플랫폼 시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약 83만 평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토부 제3기 신도시 공공용지 택지지구 지정에 따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거침없는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가장 빠른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22년 상반기에서 시작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조 원, 일자리 창출은 2만 4천 명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는요, 팜교에 버금가는 자족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총 120조 원이 투자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과 용인 플랫폼 시티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대략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물건 보면요, 2018 타경 10592번입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기흥구 신갈도 565-2번지고요. 물건 종류 임야입니다. 임야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토지 면적 1116.2평이고요. 한번 보시면요, 2018년 12월 6일날 26억 정도에 진행했던 물건이고 유찰, 변경 또 진행을 해서 2019년 5월 31일날 13억 정도에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이 전차수로 넘긴 19억 5,200만원에 낙찰을 받았죠. 좀 높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 차순위, 요 전차수 넘겼잖아요. 그런데 이 차순위가 19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 물건이 그만큼 좋았고, 또 왜 이 금액을 쓴 이유는 얼마에, 이 보상 물건이잖아요. 얼마에 보상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태만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 이 정도쯤에 있어요. 한 범위는 이게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지인데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1년 하반기 협의보상, 네, 그러니까 한 보유하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보상가가 책정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만 봐도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네, 강의 때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률이 괜찮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이 물건은 법인으로 취득했어요. 임야기 때문에 법인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농지 전담이었으면 일반 법인은 농취득 자격증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일주일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 법인, 지금과 같이 일반 법인으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이 안 돼서, 그러면 이 보증금을 내고 경매 입찰을 해야 되는데 1억 3천, 예를 들어서 이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이거를 뜯긴다고 설명드릴게요. 네, 이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야 같은 경우는 일반 법인으로 취득되고 개인도 취득됩니다.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는 개인은 취득하시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법원에 일주일 안에 제출하면 되고, 농업 경영 법인은 또 가능한데 일반 법인으로 취득할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안 나오니까 그런 점 꼭 참고하시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법인으로 취득하면 좋냐면, 이제 세금 같은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하는 게 좀 좋죠. 그래서 이 물건은 임야고 일반 법인으로 취득이 가능해서 법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건을 그냥 낙찰 받아서 보상만 받아도 수익률이 좋은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더 최유효 활용 방안,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목이 임야고요. 이건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요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 물건이 최초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용인 플랫폼 시티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2018년도쯤이었나? 네,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물건 참고사항을 보면요.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임,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허가를 2017년도, 이 지정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공서 한번 지자체에 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근생 건물 2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는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입니다. 네,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전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요.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할 수 있죠. 네. 싼 판넬 건축자재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준공허가 받고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협의비라든지 대지전환 취득세, 개발이익 부담금, 건축비 등 추가로 부담은 되겠지만, 준공허가 후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하면요,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라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물건들이 또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텐데, 그 물건들은 좀 입찰가가 높아졌어요.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타이밍도 중요한데 이렇게 미리 사전에 조사를 잘 하시면 이렇게 낙찰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이런 수용 보상 물건은 일반 매물로는 쉽지 않고요. 경매로는 유찰 제도가 있으니까 유찰을 기다려서 얼마 정도 보상될 건지 예측 가능하면 낙찰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수익률을 써서, 금액을 써서 낙찰을 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최유효 활용 방안,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대로 좀 찾으셔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만드시면 더 높은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강의도 하니까 강의에 오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의 최강자 용인 플랫폼 시티와 그 플랫폼 시티 범위 안에 있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